대학에서 입학사정관실 정나영 팀장님의 학교 소개 및 2015학년도 입학 전형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경대학교 입학사정관 정나영입니다. 네, 정말로 걱정을 했는데 아침에 그 떨어진 빗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역시나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입학 개별 상담을 해드리는 입학 설명회는 저희 대학이 아마 국내 유일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께는 저희가 꼭꼭 집어서 어느 모집단이 어떤 전형으로 쓰시면 좋을지 도사같이 꼭꼭 집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대학에 대한 아주 간단한 장점 위주의 소개와 그 다음에 전형별로 어떤 분들이 지원하시면 좋을지 전형별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부산에서 가장 깊은 대학입니다. 해양수산분야에서 탄생한 것이 국립부경대학교입니다. 저희 자칭 환태평양 중심 거점대학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뭐 많이들 물으시죠. 부경대학교는 어떤 과가 좋아요?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어떤 분야가 좀 특성화되어 있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에 대한 연구를 가장 오래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해양 분야와 그 외에 저희가 기계, 원자력, 에너지, 환경, IT 이런 분야들이 특성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캠퍼스는 지금 와 계시는 이곳이 대형 캠퍼스고 여기서 셔틀버스로 한 10분 남짓 거리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용단 캠퍼스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이 두 캠퍼스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생활을 하는 곳이고요. 용단 캠퍼스에 있는 그 공업대학교, 공과대학 그 학과들이 지금 계속해서 대형 캠퍼스로 이번 8월에도 지금 이사 중인데 건축 관련한 학과들이 또 대형 캠퍼스로 이렇게 이사 내려오고 있는 추세고요. 그 외에도 고성과 기장에서 저희가 수산과학 쪽으로 연구하는 캠퍼스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총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수님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교수님들이 연구 성과물은 논문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 논문을 질적으로, 양보다는 질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저희 대학이 라이덴 랭킹이라는 그 랭킹에서 생명과학 분야 1위에 올랐고요. 당당히. 그리고 조선일보와 QS 아시아대학 평가 순위에서 저희가 국내 3위에 당당히 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가장 이제 최근 들어서 저희가 벌어들인 돈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5년간 45억.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대학 특성화 사업을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대학에서는 5개 사업단에서 5년간 매년 46억씩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대학에서 이렇게 각종 사업에서 돈을 받아오는 것들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이나 학습을 위한 뭐 기자재 투자나 이런 쪽으로 다들 투자가 되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주요 수혜학과는 이제 단대별로 쭉 해서 총 24개 학과가 조금 더 많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나가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홍보 배너를 만들어 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학과가 혹시라도 여기 이제 지원을 받는 학과라면 앞으로 향후 최소 5년은 또 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대학에 다닐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수사대학 분야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부경대학교는 지금 영남권역에서 저희가 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면 한국을 넘어 세계로 국내 최초로 어협력을 하는 국제 어협력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저희 대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학만 되면 이제 해외 각종 나라에서 뭐 기관에서 대학에서 해외 정부에서 수산기술을 배우러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 계세요. 관심이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텐데요. 국내 유일의 ROTC인데 육군과 해군 모두 보유한 대학입니다. 다음 자랑거리입니다. 대학에 가면
다른 건 몰라도 요거 하나만큼은 꼭 해보고 싶다. 뭐 여자친구들은 뭐 성형수술도 해보고 싶고 남자친구들은 여자친구도 사귀어보고 싶고 뭐 하고 싶은 일은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요걸 꼭 해보고 싶었어요. 네. 해외에 한 번쯤 나가보고 싶다. 그런데 나가는데 드는 이제 가장 큰 그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는 게 뭐냐면 일단 갈 만한 곳을 본인이 선정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비용이 문제가 되고 또 가기 전에 갈 만한 어학 실력을 조금 갈고 닦는 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부경대학교는 해외 대학에서도 벤치마킹 올 정도로 굉장히 단계별로 다양화된 그런 국제화 프로그램을 자랑을 합니다. 뭐 이미 부산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이기도 하고요. 66개국에서 현재 1000명 정도 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캠퍼스를 누비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고 그 외에도 내보내는 것까지 많이들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700여 명 정도 되는 친구들을 해외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보면 이제 국제화 프로그램을 외국어 교육을 시켜서 그 다음 해외로 교류하는 그런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외국어 교육은 정말로 조금 말을 쉽게 하면 공짜로 또는 아주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양질의 외국인 교수님들한테 어학 프로그램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어학 실력이 조금 갈고 닦아졌다 하면 또는 내가 어학 실력이 아직 안 된다 하면 문화교류 프로그램 아주 쉬운 단계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계절학기 그 다음에 한두 학기 정도 나갔다 오는 교환학생 또는 1, 2년 정도 나가서 학위를 하나 더 받아오는 복수학위 프로그램까지 30개가 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취업률은 제가 학과 소개 마지막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무엇보다도 국공립대학이 정말 최근 몇 년간 더 사랑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렴한 등록금이라고 이거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엄연한 사실인데요. 굉장히 반짝거리고 있죠. 네. 사립대하고는 더 이상 저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제 국공립대 정보공시 자료인데요. 2014년 현재 정보공시 자료로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1년치 평균 등록금이 437만 원입니다. 저희 부경대학교는 6년 동안 단 10원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고 404만 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용돈도 드려야 되고 그쵸? 용돈도 줘야 되고 등록금도 줘야 되고 책값도 하면 1년에 드는 돈이 굉장할 텐데 등록금이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부담이 덜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부경대학교는 저렴한 등록금과 그 다음 굉장히 풍부한 장학 혜택을 자랑을 합니다. 장학 혜택, 일단은 수치상으로 저희가 작년 정보공시 자료인데 저희 대학처럼 이제 큰 규모 대학들끼리 어깨를 겨뤘을 때 저희 대학이 가장 많은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가장 많은 장학금을 준 대학으로 나와 있습니다. 1인당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당 209만 원 정도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돌려드렸어요. 어떻게 이런 혜택이 가능한가 하면 일단은 입학하실 때 장학 혜택이 좀 큽니다. 단대별 수석, 분별 수석 이렇게 한 친구들은 많은 대학에서 4년 전액 장학금을 많이들 드리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외에도 학기당 15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학업 지원비를 또 매 학기마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은 아닌데 그 외에도 입학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부분이 제일 하단에 있는 요 부분입니다. 입학 성적이 내가 대학 입학 성적이 상위 30% 안에만 들면 무조건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를 해드리는 아주 저렴한 등록금 납입 고지서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입학금으로 입학 성적으로 따지면 이제 입학생 중 한 3분의 1 정도가 장학금을 일단 받고 들어오시는 거고요. 들어오셔서는 저희가 다양한 국가장학금도 있고 교외에서 받아오는 장학금도 있지만 일단 교내 장학금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대학 오셔서 장학금 받는 친구들, 성적 우수한 친구들 받죠. 네. 그 다음에 가정 형편이 좀 곤란하거나 곤란해진 친구들도 많은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그 외에도 저희는 가족 내에 부경대학교에 2 이상 재학하는 가족이 있다거나 아니면 전국 규모 대회 입상을 한다거나 봉사활동 우수하게 한 친구들 아니면 해외 복수학이나 교환학생 이렇게 나가는 친구들에게도 비행기 값을 좀 보태쓰라고 장학금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심지어는 살을 찌우거나 빼셔서
정상 체중을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에게도 저희가 장학금을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정말 다양한 친구들에게 되도록이면 골고루 장학 혜택을 드리고 싶은 저희 부경대학교 마음을 좀 조금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재학생의 한 2분의 1 정도는 다들 장학금을 받고 다닌다고 보시면 되세요. 멀리서 오신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경주에서도 오셨고요, 그렇죠? 멀리서들 오셔서 궁금하신 부분이 또 이 부분일 텐데 저희 부경대학교는 전국 최고층을 자랑하는 기숙사가 여기 대연 캠퍼스에 있습니다. 세종관이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파트 같이 이렇게 보이실 텐데 여학생은 20층, 남학생 건물은 17층 이렇게 돼 있고. 내부적으로는 뭐 CCTV가 100개가 넘을 정도로 또 들어가는 데만 해도 세종관 같은 경우에는 혈관 인식을 해서 그 다음에 용당 캠퍼스에 있는 광개토관 같은 경우에는 안면 인식을 해서 들어가는 철통 보안 시스템을 자랑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게다가 저희가 또 자랑하는 게 뭐냐면 저렴한 입실비죠. 식사는 본인이 조금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부담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외에 이제 생활하시는 입실비가 광개토관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방학을 제외한 한 학기에 40만 원, 45만 원, 세종관은 50만 원 정도 이렇게 굉장히 저렴한 비용을 부담하셔서 아주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으세요.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 잘하는데 이제 되네요. 시설은 옵션은 이제 2인 1실, 1인 1실 이렇게 되고요. 밥이 맛있고 1층에는 카페테리아도 있고 무엇보다도 광안대교가 내려다 보이는 세상에 없는 뷰를 선사를 해드립니다. 막 매력 있으시죠? 저희 부경대학교. 너무 진지하게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긴장이 되거든요. 사실은 조금 긴장을 풀고 지금부터 저희 부경대학교 학과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저희 본부장님도 드렸는데요. 본인이 지금부터 하는 선택이 이제 앞으로의 큰 또 줄기를 인생에 있어서 큰 줄기를 좀 이어나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본인이 그 지원한 학과 대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학과에 대해서 후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학과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지원을 하시면 생각보다 입학 성적도 나한테 잘 맞는데 적성도 잘 맞는 데다가 심지어 취업도 잘 되는 그런 학과를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노란 책자로 전공 가이드북이라고 받아가신 자료를 한 번만 더 읽어보시면서 부경대학교에는 무려 67개나 되는 모집 단위가 있거든요. 학생을 모집하는 학과가.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전공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부터 부경대학교 모집 단위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크게 분류를 하면 저희 부경대학교에는 6개의 단과대학과 글로벌 자율전공학부라는 하나의 직할 학부가 있습니다. 총 모집 단위, 학생을 뽑는 학과 모집 단위는 67개고요. 글로벌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 굉장히 각광받는 인재죠. 융합형 인재. 국제적인 어떤 감각을 지닌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올해 처음 신입생을 맞은 그런 학과입니다. 올해는 이제 3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을 선발을 하고요. 저희가 조금 이 친구들을 잘 길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친구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일단 들어오실 때 일정 조건만 만족을 하시면 저기 있는 점수는 수능 100분위 점수 2개 합입니다. 저 정도 충족하는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인원수 상관없이 무조건 다 4년 전액 장학금을 드리고요. 등록금 면제가 되겠죠. 부산에 살아도 무조건 입학 성적이 어떠해도 무조건 기숙사 우선 입주를 보장을 해드립니다. 내가 기숙사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이 친구들만을 위한 전용 학습 공간이 제공되고 해외 단기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에 우선 선발하는 이런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도 이 학과의 개인 사정으로 이제 빠진 3명을 제외하고는 몽땅 다 지금 단기 어학연수에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문사회과학대학입니다. 단과대학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어문학 계열 학과, 그 다음 사회과학 공부하는 학과들, 그 다음에 디자인 계열 학과들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교직이라고 써져 있는 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과 내에 교직 과정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학과 들어오셔서 성적 상위 10% 정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는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교직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직 과목을 절차대로 밟아 나가시면 졸업과 동시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사범계열 학과는 아니지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고요. 사범계열 학과인 유아교육과가 인문사회대학 안에 있습니다. 자연과학대학입니다. 기초과학을 공부하는 그런 학과들이 쭉 보이시죠? 응용수학과와 물리학과에 교직 과목이 설치가 되어 있고 간호학과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 부경대학교 간호학과 뭐 부설병원이 없어서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실습이나 취업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많은 대학과 많은 대학병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 가장 대표적인 대학병원이 부산대학병원입니다. 그래서 부산대학병원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습도 나가고 취업도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무엇보다도 교수님들의 열정이 아주 크셔서 2년 연속 부경대학교에서 강의를 제일 잘한 교수님이 다 간호학과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믿고 지원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간호학과가 작년 입학 성적도 꽤 해볼만해요. 네, 제 생각에는 이따가 잠깐 말씀드릴 텐데 수능의 영역을 저희가 이렇게 정해두고 있는 게 있어서 그 부분 조금은 올해까지는 조금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교적 경영대입니다. 인문사회계열 학과 학생들,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로망이죠. 경영대학 안에는 저희가 경영학부와 국제통상학부 두 개의 학부가 운영이 되고 각각 학부 안에는 3가지씩의 세부 전공이 있습니다. 공대입니다. 저희 부경대학교의 전신이 부산공업대학교가 있었지요. 그래서 뭐 한참 걸리네요, 그렇죠? 무려 26개나 되는 모집단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학생들한테, 특히 남학생들한테 공대 가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어딜까요? 네, 기계공학과 아니면 전자. 그쵸? 여학생들은요? 여학생들은 전부 다 또 화장품 만들러 가고 싶어요. 그쵸? 학원과를 선호하시죠. 그런데 보시면 저희가 이제 뭐 재료, 고등학교 수준에서 화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학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화학공학과도 있지만 공업화학과도 있고요. 재료 관련해서는 신소재 시스템공학과나 재료공학과, 고분자공학과, 금속공학과 이런 학과들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학문 단위가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 게다가 희소성 있는 학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인쇄정보공학과라든가 국내에 4개밖에 없는 의공학과라든가 굉장히 희소성 있는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나에게는 맞는, 적성이 맞는 학과를 오늘 한번 더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산과학대학입니다. 바다생물을 공부하는 학과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대표적으로 물고기 의사 되는 수산생명의학과 있고요. 부경대학교 전통의 강호죠. 식품공학과, 그 다음에 여학생들 관심 많아 하시는 식품영양학과도 있고 사범계열 학과인 수해양산업교육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해양대학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입장하실 때 환경해양대학에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막 홍보를 해주셨는데 환경, 해양, 단대 이름에서만 보셔도 인류의 미래를 이 2가지를 빼놓고는 결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굉장히 트렌디한 학문을 공부하는 학과들이 많습니다. 일단 부경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취업률이 가장 높은 해양공학과가 있고요. 또 환경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환경공학과, 그 다음에 생태공학과도 환경을 이렇게 복원하는 그런 쪽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학과고요. 에너지자원공학과도 최근 들어서 또 많이 각광받고 있는 그런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률 이제 간단히 보여드리고 다음 전형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공계열이 주목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교차 지원도 많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부경대학교 높은 취업률을 이끌고 있는 견인차 역할 하는 학과들은 대부분 이공계열 학과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라든가 해양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에 육박하는 굉장히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많이들 좋아하시는 기계공학과나 냉동공정공학과 많이 아시죠? 잘 모르시나? 네. 조금 이따가 상담하실 때 한번 관심 있으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시스템 경영공학부 이런 학과들이 지금 현재 취업률 가장 높은 학과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제가 이제 올해 저희 수시 모집 위주로 정시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입학 전형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심플합니다. 저희 부경대학교 입학 전형. 네. 그치만 조금 더 심플하게 쉽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재외국민, 바깥에 있는 친구들 빼고 내국인으로 선발하는 올해 2015학년도 신입생 총 인원은 3,664명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한 62%에 해당되는 2,287명을 수시에 선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정시도 굉장히 많이 선발을 해요. 1,377명을 저희가 정시에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수시 모집 위주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정은 심플해요. 다른 대학들 원서 낼 때 같이 내시면 됩니다. 저희는 조금 더 편하게 내시라고 원서를 조금 더 길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빡하셔도 요 날짜는 9월 18일은 잊지 마시고 저 날짜까지는 원서 접수를 꼭 하셔야 되고요. 면접에 오는 친구들을 발표하는 1단계 합격자 발표일은 10월 31일이고요. 요 친구들이 와서 이제 면접을 보는 날짜가 전형별로 저희가 11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실기를 보는 예체능계 친구들은 저희가 11월 18일에 실기고사를 보게 되고요. 이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5일에 있을 예정인데 수능 점수가 언제 발표되죠? 네, 12월 3일에 발표되죠. 저희가 면접이 없는 내신 성적 위주로 선발을 하는 교과 성적 우수자라는 저 전형 같은 경우에 학업 계획서를 수능 성적 발표일 전후로 해서 저희가 사흘간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수능을 잘 본 친구들 정말 모두의 로망이죠, 그렇죠? 수능 대박. 네. 수능을 아주 잘 본 친구들은 정시에 지원하실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학업계획서는 성적을 매기는 건 아니고 제출 여부, 냈느냐 안 냈느냐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시에 꼭 합격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에 지원한 친구들은 잊지 마시고 그때 꼭 내셔야 됩니다. 학업계획서를. 네, 저희 수시 모집 전형은 총 8개입니다. 근데 이제 지원 자격에 따라서 지원하실 수 있는 전형이 있고 지원하실 수 없는 전형이 있거든요. 근데 크게 구분을 하면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유리한 친구들 내는 전형, 그다음 학생부 종합, 내신 성적 플러스 비교과 활동이 같이 평가되는 좀 목표가 뚜렷한 친구들이 또 플러스해서 학교 생활을 그동안 조금 더 해서 학생부가 조금 잘 채워진 그런 친구들이 이제 지원하실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그 외에 예체능 계열은 실기전형,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3가지 유형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기 보시면 별표 표시되어 있는 창의인재와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 2개에만 저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 기준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개 전형 중에서 저희 부경대학교에 올 수시에는 한번 꼭 내가 사활을 걸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최대 3번까지 복수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3가지 전형, 교과 성적 우수자, 창의인재, 그 다음 학교생활 우수자 3가지 전형 간에 복수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당연히 원서를 각각 3번 쓰시는 거세요. 그래서 같은 모집 단위의 지원을 3개 다 하셔도 되고 다른 모집 단위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지금 포함되지 않은 전형에 지원하실 경우에는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하시다는 거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주요 전형 위주로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전형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창의인재 전형입니다. 작년으로 하면 이제 학업성적 우수자 일반 2에 해당되는, 쉽게 말씀드리면 내신 플러스 면접 있는 그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1단계에서 내신 성적 위주로 저희가 선발을 5배수를 합니다. 이게 희소식인데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3배수, 4배수 정도 예, 되는 친구들을 면접에 초대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5배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명 뽑는 학과면 25명, 10명 뽑는 학과면 50명 정도까지 예, 면접에 오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니까 저기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좀 쉽게 설명하면 만약에 내가 지원한 모집 단위의 경쟁률이 5대1이다. 그러면 성적 상관없이 이제 예, 면접에 오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가 입학 홈페이지에 요 창의인재 전형에 지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면접 예시문항을 개발을 했고 면접 예시문항하고 채점 기준까지 만들어서 입학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아직 못 본 친구들은 집에 가셔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요런 답변이 들어가면 요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 요 내용까지 저희가 다 포함한 그 내용이라서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크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면접고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고요. 면접고사 안에서는 기본 점수가 50% 들어가고 나머지 평가 점수가 50% 들어갑니다. 근데 묻는 문항은 뭐냐 하면 저기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영역이죠. 기본 소양, 학업 소양, 전공 소양. 세 가지 영역을 물어보는데 기본 소양과 학업 소양은 많이들 면접에서 묻는 그런 문항이에요. 왜 지원하셨어요? 들어오셔서 어떻게 공부하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진로 계획 이런 걸 많이 묻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전공 소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을 구별을 해서 저희가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6문항 중에서 본인이 이제 준비실 가셔가지고 고르시면 되세요. 만만한 문제를 2개를 골라서 답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준비하신 다음에 면접실 들어가셔서 예, 저는 2번 문제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5번 문제에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 생각을 예, 말씀을 하시면 되세요. 정답이 꼭 떨어지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예, 교과 성적 우수자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을 하죠. 예, 1059명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데 전형 단계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신 성적 90%에 출석 10% 이렇게 차지를 하고요. 출석은 또 어떻게 반영하는지 잠시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 계획서를 꼭 제출을 하셔야 예, 합격자로 예, 분류가 됩니다. 일단 수능 최저 기준은 딱 요 2가지 전형, 방금까지 말씀드린 2가지 전형에만 해당이 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완화를 했어요. 국수 0, 3개 영역 중 1개 3등급 이내 또는입니다. 탐구로 만약에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시려면 탐구 영역 2개 합 6등급 이내. 네, 그렇게 되니까 한 영역만 조금 잘 단두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하실 것은 반영 영역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문사회 계열은 국어가 B고요. 수학은 A고 사탐.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A, 수학 B, 그 다음 과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저걸 응시를 내가 만약에 안 하면 내가 만약에 자연계열인데 수학을 A를 보면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들 하셔요. 됩니다. 근데 단 그 친구가 저희가 수학은 B를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A를 본다면 수학으로는 수능 최저 등급을 안 맞추시면 되는 거죠. 네. 다른 과목으로 맞추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차 지원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전형은 몽땅 다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형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특성화고교 출신자 전형은 35명을 선발을 하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교과 성적 우수자와 동일하게 교과 90, 출석 10 이렇게 반영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 예, 사범계열 학과는 뭐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하셔도 인성 면접이 포함이 되게 되고요. 실기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부 40, 실기가 6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기에 좀 자신 있는 친구들이 지원을 하시면 되고 수시에 만약에 저희 대학의 패션 디자인 학과에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실기고사 없이 네, 성적으로 예, 보는 교과 성적 우수자 창의인재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 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거든요. 내신 성적이 유리한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네, 그 전형인데 학생부를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한 번쯤은 다 계산을 해보셨을 텐데 이제 뭐 진학사라든가 뭐 다른 이제 사설 업체들 인터넷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말고 가장 정확한 건 사실은 저희 부경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성적 산출 프로그램에 맞춰서 한번 산출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세요. 다른 대학과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주요 과목을 전체를 저희가 가지고 오는 방식이 아니고 잘한 과목을 저희가 선별을 해내는 방식으로 성적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적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좀 다르겠지만 일단 학생부 반영 방식에서 10%는 출석입니다. 출석 성적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반영하는 것이 다른 거는 다 보지 않고요. 무단결석, 사고결만 저희가 카운트를 합니다. 무단결석, 웃는 친구가 있는데, 네, 무단결석도 사흘부터 3번 이상부터 저희가 점수가 이렇게 깎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출석 성적은 그렇게 못 받고 넘어가는 친구들은 별로 없고요. 그 외에 이제 교과 성적 중에서 1학년 때 성적이 30%, 2, 3학년 성적 70%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1학년 때 성적은 다시 국수, 영, 사, 과 교과별로 한 과목씩만 가지고 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1학년 때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은 하나씩 들었어요. 이름도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에요. 그쵸? 예. 근데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도 들었고, 뭐, 한국사도 듣고, 도덕도 듣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을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는 석차 등급이 가장 높은 과목을 저희가 가지고 오게 됩니다. 2, 3학년 성적 같은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인문사회 계열은 국수, 영, 사 각각 2과목씩. 자연계열은 국수, 영과 각각 2과목씩 총 8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예를 보여드리면 이 친구의 이제 성적표인데요. 2, 3학년 걸쳐서 수학을 총 4과목을 들었습니다. 4과목을 들었는데 전체를 평균을 저희 뭐 이수 단위를 무시하고 전체 만약에 평균을 낸다고 하면 이 친구의 수학 성적은 3등급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잘한 것만 학년 구분 없이 2학년 때 잘 못했잖아요. 그러면 3학년 성적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3학년 때 성적 2등급이 2개가 반영이 돼서 저희 부경대학교 수학 반영 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학 성적이 조금 편차가 있는 경우, 과목별 편차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조금 많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꼭 반드시 저희 부경대학교 기준으로 산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예전에 입학 사정관 전형이죠. 교과와 비교과 활동, 학교 안에서의 동아리, 독서, 수상, 그쵸? 예,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것들 몽땅 다 학생부 안에 있는 모든 글자를 빼놓지 않고 평가 대상으로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학교생활 욱사 전형이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하는데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15명을 올해 선발을 하는데요. 자연계열 쪽에 인원이 조금 더 늘었어요. 그래서 뭐 3명 뽑는다거나 5명 이렇게 적게 뽑아서 지원하시기가 선뜻 지원하시기 꺼려 하셨던 분들께는 조금은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명 이상, 8명 이렇게 조금 많이 선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소식은 선발 배수, 앞에 다른 창의인재 전형처럼 저희가 선발 배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작년에는 2, 3배수였는데 올해는 1과 3배수로 면접에 저희가 초대를 합니다. 그 면접이 저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든요. 네, 50%. 그래서 어느 정도 1단계만 통과한 친구들에게는 면접이 또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명 사배자 전형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도 작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66명, 모집 단위별로 1명씩 선발을 하고요. 여기 전형까지는 앞에 학교생활 욱사 전형과 전형 방법이 동일합니다. 단 지원 자격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분발하는 분들이 다자녀죠. 네. 요즘도 많더라고요. 그쵸? 네, 저도 다자녀인데 다자녀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군인 자녀, 준부사관 자녀까지 지원 자격을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어요. 모집 인원이 적네? 그러면 어떡하지? 다른 전형하고 복수 지원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형이 지원율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 조금은 낮습니다. 지원율이 조금 낮으면 입학 성적도 조금은 낮아지죠, 그쵸? 그래서 지원하실 때 자격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에 이렇게 지원율 한번 보시면서
또 다른 대학하고 지원을 같이 하시는 걸 좀 생각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미래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 없이 서류 100%로 선발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니까 내신 성적으로 선발했던 전형이라서 성적 자료 참고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그다음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서류로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70명을 선발을 하고요. 농어촌 학생 전형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지원 자격이 작년보다 조금 더 강화된 게 특징이라서 부모님과 6년간 농어촌에서 다 거주를 하셔야 되세요. 앞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저희가 학생부를 이렇게 반영합니다.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평가로 선발을 한다 그랬는데 서류를 어떻게 보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출하시는 서류가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인데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간소화한 것이 추천서입니다. 받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선생님께 부탁을 해야 되고 부탁하러 학교도 가시고 또 그쵸? 본인 또 추천서를 대충 내용을 정리해서 또 선생님께 또 드리고 이런 다양한 선생님들도 너무 힘드시고 학생들을 많이 지원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선택 서류로 전환을 했습니다. 선택이면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서류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만 안 내면 또 손해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안 내신다고 해서 단 0.001점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내는 서류는 학생부와 자소서까지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시면 되고요. 그렇게 또 제한한 데는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 서류, 학생부 자소서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기초 수학 능력, 주로 내신 성적에서 저희가 평가를 하겠지요. 기초 수학 능력과 전공에 대한 이해는 얼마나 있는지, 전공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목표의식이 조금 뚜렷한 친구인지 이런 부분 전공 적합성에서 평가를 하고요. 자기주도성, 스스로 움직이는 친구인지 대학은 그런 친구들이 조금 잘해 나가더라고요. 대학 와서. 그래서 전공 적합성 부분 보고요. 자기주도성 보고 그다음 인성이나 품성에 크게 문제가 없어서 공동체 생활을 잘 해나갈 친구인지 결국은 이제 들어와서 발전 가능성이죠. 부경대학교 땡땡 모집단에 들어와서 얼마나 이 친구가 잘 해나갈 친구인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별로 평가를 한다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한 친구의 서류를 여러 명의 평가자가 여러 단계를 걸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도 하실 때 막 빨갛게 크게 막 조심하시라고 계속 주의사항을 안내를 해드릴 텐데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유사도 검증하는 부분은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전국의 모든 대학에 지원하는 친구들의 모든 자소서와 추천서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하나의 서버에 넣고 최소한 3번 이상의 유사도 검증을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썼는지 대필 여부도 확인하고요. 다른 친구의 것을 혹시나 베끼진 않았는지 유사도, 그쵸? 표절 여부도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판정을 하게 되는데 올해 조금 더 강화된 게 이제 교사 추천서가 여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로 판정이 되면 서류 평가랑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이 부분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건 내가 이 대학 내고 저 대학 내고 저 대학 냈다. 모집단위도 비슷하다.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본인이 쓴 서류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쓰셨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한 줄이라도 어디서 이렇게 다른 친구 거를 혹시나 참고하려고 이렇게 긁어오시면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자료를.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교사 추천서도 조금은 조심스러워서 별로 권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뭐냐 하면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잖아요. 학교 안에서 움직인 것만 평가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움직인 흔적들은 되도록 평가에 넣지 못하도록 올해는 조금 더 강화해서 공인어학 성적과 그다음 수학과학, 외국어 관련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밖에서 받아온 상들 특히나 수학, 과학, 외국어 관련한 요 교과 관련한 상들은
기재를 하는 순간 불합격 처리 대상자가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까 유사도 검증 그 도구에서 다 걸러져 나오게 되거든요. 꼭 주의를 하셔서 이런 사소한 실수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는데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종합평가하니까 교과는 얼마나 반영되는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뭐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 교과는 한 50% 정도 차지를 합니다. 저희 부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비교과를 비슷한 비율로 보게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어요. 반영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이렇게 계열별로 전체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죠. 수시 모집이니까 인문사회계열은 국영수사, 자연계열은 국영수학 이렇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수한 전체 내용을 저희가 봅니다.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 국영수사 전체 평균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하나 더 보는 것이 모집단위 관련 교과입니다. 모집 요강을 보시면 오늘 받아오신 그 약간 하늘색 책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모집 단위별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해양공학과는 수학이고 글로벌 자유전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고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더 쳐져 있는 이 과목은 저희가 따로 뽑아내서 또 3년간의 평균 성적 그 다음 학기별 성적 등락 추이, 이수 단위 이런 것들을 다 살피게 되니까 요 모집 단위 관련 교과 관리를 조금 더 잘해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래도 교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유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쓴 서류 내용이 거짓이 아니고 내가 한 활동이 맞다면 내가 직접 썼다면 전혀 답변하기 곤란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저희가 여기 의사소통 능력을 보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창의인재 전형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봐요. 본인을 한번 소개해보세요. 뭐 이런 예시문항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왜 지원하셨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의례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답변을 너무 두리뭉실하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희가 모의 면접 같은 걸 해보면. 근데 그 부분에서 학생들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기소개서 저희가 묻는 문항이 4개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창의인재 전형에서도 면접에 묻는 문항이 몇 개 없어요. 그쵸? 본인, 지원자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치고 4개는 너무 적잖아요. 그 질문의 요지, 이 질문이 뭘 묻고 싶은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충실하게 한번 다는 연습을 해보신다면 아마 여기 오셔서 묻는 지원 동기라든가 학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너무나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뭐 단편적인 예로 유아교육과 지원한 친구들이 그래요. 왜 유아교육과 지원하셨는지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언니가 유치원 선생님이라서요. 뭐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언니가 유치원 선생님인 거하고 내가 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지원한 거하고는 무슨 상관이죠?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간호학과 지원한 친구들, 엄마가 간호사라서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계기는 될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진짜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즉 묻는 말에 좀 답변을 잘하시는 그 연습을 집에서 학교에서 좀 해오시면 면접에서 조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하실 때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까 교과가 한 반 정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성적을 알려달라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인문사회과학대학 중에 국영수사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합격한 친구들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어요. 1등급 때 초반부터 저기 밝힐 수 없는 부분까지, 그쵸? 저기 뒤에 친구들까지 합격을 다 한 거예요. 공대는 더 심합니다. 그쵸? 여기는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친구들까지. 물론 특이값이에요. 뭐 한두 명 이렇게 굉장히 이제 특이한 친구들이 들어오지만, 요렇게 아주 넓은 스펙트럼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절대적으로 참고하세요 하고 성적 자료를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 중에 이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지원자의 반영교과 평균 등급, 그 다음에 합격자의 반영교과 평균 등급, 모집 단위별로, 학과별로 그 정도 선까지 저희가 상담을 쭉 해드리겠습니다. 정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수시 모집 입학 설명회 오셨으니까 사실은 이제 수시 모집에 가장 관심 많으실 텐데, 혹시라도, 다 잘 되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뜻대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정시가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300명 넘는 많은 친구들 선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경대학교는 가군과 나군에서 정시 모집을 합니다. 가군이 이제 556명, 수능 100%로 선발을 하고요. 나군이 학생부 성적 30%를 반영을 합니다. 선발 인원은 나군이 한 190명 정도 더 많습니다. 그 외에 예체능 계열 친구들은 정시에서 훨씬 더 많이 선발을 해요, 수시보다는. 그래서 정시도 한번 꼭 생각을 해주시는데, 실기, 학생부, 수능 골고루 본다는 거. 실기가 40%, 학생부 30, 수능 30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수능 반영 방식은 아까 그 수시 때 최저학력 기준 반영하는 그 영역과 비슷한데, 예체능 계열이 조금 다릅니다. 예체능 계열은 국어를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산과학대학 내에 자연계열 모집단위가 8개가 있습니다. 자연계열 모집단위 8개 학과와 그다음 공대의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그다음 환경해양대학 안에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총 10개 학과는 수능을 어느 영역에 응시를 하셔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른 그 모집단위 경우에 지원을 하실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해당 영역, 저희가 정해놓은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시면 그 영역을 0점을 안고 가야 되는 불이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꺼려지신다면 이렇게 교차지원 완벽하게 허용한 학과에 지원해 보시면 되고요. 드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수능 영역별로 저희가 반영 비율도 정해두고 있는데요. 인문사회 계열은 국어와 영어의 비율이 높고, 자연계열은 수학과 영어의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마지막 나군에서 저희가 학생부 30% 반영을 하는데요. 학생부 반영 방식은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 수시에서 반영한 방식과 동일합니다. 1학년, 2, 3학년 자랑 과목 총 13과목을 뽑아내는데, 단 수시와 다른 점은 정시에서는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다 반영을 하는 거죠.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 중간고사 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끝까지 뭐든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관리를 좀 잘 해두시면 본인에게 찾아오는 기회는 굉장히 여러 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칫 또 지루할 수 있는 전형 설명이었는데,